나는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세상의 교육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하는 방법을 세 단계예요. 다 그래요. 유튜브 영상에 거의 99%가 그걸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저 그래서 그렇게 찍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뭐 하는 방법? 3가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몇 개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다고 그게 돼? 이게 저가 설득이 안 되니까 좀 못 찍겠더라고요. 뭐 하는 방법 3가지 이거를. 근데 세상의 모든 방법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그냥 나비를 보여주면 돼요. 나비를. 어때? 나비를 보여주면 돼요. 그냥. 이 책은 제가 너무 이제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한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책이. 아주 오래돼서 누렇게 뜬 책인데 저는 청소년기 때 이 책을 만났고요. 그리고 20대 때도 이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었을 때 또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책을 나눴는데 이 책은 인생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누구나 자신이 몇 살에 살고 있든지 간에 자기 삶에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보이게 돼요.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었던 저는 와, 내 저 기둥을 올라가야 되는구나. 난 어찌됐든 저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무표지향적이었던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40이 되었을 때는 이 꼭대기 올라가는 거 다 부질없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봉우리들이 이제는 이 봉우리가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이 막 경쟁의 탑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이 책에는 막 징글맞게 이 벌레 기둥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 책을 누구에게 이제 읽어오라 했을 때 어떤 분은 벌레가 나와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벌레로 보이는구나. 좀 귀엽지 않아요? 이러는데 자기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서 죄송해요. 저 이거 못 읽겠어요. 이래갖고 우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봉우리들이 이제 진짜 40이 되었을 때는 끔찍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이 경쟁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삶의 시기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30대에 이제 막 회사에서 유리천장을 뚫겠다고 막 그 경쟁에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그 직장맘들이 번아웃이 돼서 이제 또 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저 이제 경쟁 그만하고 그러면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벌레처럼 저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저 지금 그냥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이 책을 왜 주셨어요? 이러고 막 저를 또 비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자기의 그 인생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읽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40이 넘어서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봤을 때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 내려와서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 얘네 둘이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연인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둘이서 같이 기둥을 보고 저 기둥 뭐지?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 기둥에 올라가요. 근데 기둥에 막 올라가는데 서로 막 짓밟고 또 밟고 이러고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다른 애벌레를 밟고.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노란 애벌레는 나 이거 못하겠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러면서 내려와요.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원래 살던 꿈틀꿈틀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막 먹는 그 삶을 다시 살죠.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는 저 경쟁에 막 틈에 끼어서 거의 봉우리 끝에까지 막 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노란 애벌레는 어떤 번데기 속에 들어가는 할아버지를 하나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이상한 번데기 모양을 막 만들면서 자기 몸에서 씨를 내어서 몸을 감싸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이 노란 애벌레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나요? 나비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제가 책에 써놓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잘 보아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에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잠시 머무는 여인숙과 같은 거야. 애벌레의 삶으로 결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는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오직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지. 일단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면 너는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단다. 새로운 삶을 탄생케 하는 그런 사랑을. 그것은 애벌레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포옹보다 훌륭한 것이지. 아, 달려가서 줄무늬 애벌레를 데려와야겠어요. 하고 노란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프게도 그가 저 더미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 나비로 변한다면 너는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그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것이야. 자, 이렇게 끝나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다면 여기에서 하고 있던 행동, 여기에서 살고 있던 삶의 방식, 이거 다 버려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애벌레는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루하루 매일 그 나뭇잎을 먹어요. 애벌레가 그 먹어치우는 나뭇잎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꿈틀거림을 멈추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기꺼이 먹는 행동을 참으면서 자기의 몸에서 나온 실로 감싸서 그 안에서의 며칠간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은 행동의 패턴으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변화되고 싶어 하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늘 벌어지고 있는 그 패턴, 관계의 패턴을 내가 관찰하고 그것이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서로 반응하고 자극을 주는지, 어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갈등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그걸 딱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을 전혀 반대 방향의 행동을 한다든지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의 장면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등 돌리고 그냥 달아나 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선택하죠.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가 나비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줄무늬애벌레를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가서 보면 안 될까요? 했을 때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네 삶 안에서 나비가 된다면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선생님들 중에 한 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을 좀 바꾸고 싶어.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 왜 아직도 저러지? 왜 나랑 왜 뭐가 안 맞지? 이제 많은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거 무시해요. 난 마음 공부해서 달라졌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다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그 경험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도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늘 최고의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아직 마음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늘 생존의 삶, 그 이파리를 먹는 삶에 허덕허덕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어요 하면서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어저께 우리가 그 파스칼이 알려주죠. 나는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세상의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하는 방법을 세 단계예요. 다 그래요. 유튜브 영상에 거의 99%가 그걸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저 그래서 그렇게 찍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뭐 하는 방법? 3가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몇 개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다고 그게 돼? 이게 저가 설득이 안 되니까 좀 못 찍겠더라고요. 뭐 하는 방법 3가지 이거를. 근데 세상의 모든 방법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그냥 나비를 보여주면 돼요. 나비를. 어때? 나비를 보여주면 돼요. 그냥.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난 변했어. 쟤는 안 변했어. 걔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친절함과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친절해져요, 우리는. 내가 나에게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떤 사람을 봐도 친절하게 돼요. 내가 그냥 친절한 나, 편안한 나, 그 편안하고 친절한 나를 그냥 공유하시면 돼요. 누군가와 함께 있기. 함께 있음으로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이 지금 힘들구나. 지금 어렵구나. 지금 쉬고 싶구나. 그럼 그렇게 해. 나도 내 시간을 가질게. 이렇게 해서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죠. 아직 다가올 시간이 안 됐으면. 나는 내 날개짓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싶다,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누군가한테 그 교육을 안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하라는 걸 하라면 아마 안 할 거야. 전도도 똑같아, 전도. 교회 다닐 때 이제 전도도 똑같잖아요. 나는 믿는데 저런 인간들은 믿으려면 지금 천지가 개벽해야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의 그냥 삶으로 보여주고 나의 친절함으로 함께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게 해야 뭐 변하고 그러는 거지. 맛을 봐야 변하지.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해서는 안 변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삶 안에서 이 나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30대 청년들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다가 힘들어갖고 잠깐 내려온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저 이제 올라가지 말고 기어다니라는 거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어. 세상에서는 이 기둥에 올라가야만 나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기둥에 올라가면 나비가 되나요? 나비가 절대 못 돼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그 시간,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나비가 되잖아요. 혼자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 과정 안에서 알려드리는 방식이 정의 내리기였어요. 나만의 정의 내리기.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건 그냥 정해진 것들을 막 듣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정의를 내려보세요.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방식이 지금 잠깐씩 번데기로 들어갔다가 내 걸로 소화해서 내 걸 딱 얘기하고 또 내 걸로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준비하실 때도 책을 읽고 내가 이 강의 해야지 했을 때 뭐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자격증들이 있으셔서 그 강의를 하시잖아요. 뭐 그것대로 하되 거기에 몇 장면은 내가 소화해서 내가 완전히 오리지널리티가 나한테 있는 거. 이건 내가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알게 된 거야. 이제 PPT들이 몇 개가 있으면 다른 똑같은 강사, 같은 교육을 받은 강사와 이 차별화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한 장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 주장하기 내가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엔 한 장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내 걸로 싹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걸로. 그래서 내가 똑같은 뭐 부모 교육 강의가 똑같은데 완전히 내 이야기들로 또는 내가 완전 재구성한, 재해석한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의 생각을 곱씹어서 내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보는 연습, 그게 이제 번데기에 들어간 작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그것이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날개짓, 세상의 나비들이 얼마나 다양한 무늬와 색깔과 크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나비가 다 예쁘거든요. 모든 작은 꽃들과 큰 꽃들이 다 예쁜 것처럼. 그래서 나만의 날개짓, 나만의 무늬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를 하다가 제가 마음성장학교에는 마음성장학교에 쓴 것 같으네요. 무늬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무늬가 있잖아요. 나비들은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나비들은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가 여러분 나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보통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면 자기는 번데기에서 이미 나온 걸 알아요. 다음 단계가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날개를 아직 펴긴 어려우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애써서 자기가 펴야 돼요. 혼자.
혼자 이걸 이렇게 펴야지만 얘는 날아갈 수 있어요. 혼자 펴기를 실패하면 못 날아요. 또 누군가 번데기 이렇게 찢어주면 못 날른다 그러네요. 그 막 뚫고 나오면서 이 힘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겨진 무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차별화될까요? 선생님들의 삶과 제 삶이, 또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제 삶이 어떻게 차별화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하면 우리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을걸요? 무슨 학교를 나와서 몇 살에 뭐 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감춰진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어제 얘기했던 그 비밀이라고 단정 짓거나 한 번도 생각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쑥 넣어놓은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꺼내졌을 때 상처가 아물면서 무늬가 생겨요. 자국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의 나이트처럼 완전히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 기억들이 나의 그 몸에 새겨진 그것이 이렇게 쫙 펴지면 무늬가 되고, 사람들은 그 무늬를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